우선 첫 회사는 제가 정확하게 1년을 다녔고요. 연봉은 3천 중반대였습니다. 에듀테크 회사였고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콘텐츠 마케팅 직무로 일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입사를 하기 2년 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사실 그 영상들이 저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결정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너가 하던 대로 너의 그런 유튜브에서의 모습을 뭔가 우리 회사의 컨텐츠로 잘 한번 만들어 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저는 회사 일을 또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기대도 있는데 부담도 있고. 네. 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어가지고 너무 힘을 쏟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운 영상은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도 잘 안 나오고. 맞아요. 내심 많이 아쉬워하셨죠. 회사에서도 뭐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회사 일이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고 컨펌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고 과연 내가 회사에서도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공황장애 증상을 겪었어요. 사실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저한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유튜브 상에서 오랫동안 영상을 만들어 왔으니까 당연히 잘 맞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회사에서 오는 압박감이 심했어요. 내가 뭔가 유튜브에서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고 재밌는 영상을 뭐 좋은 결과들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회사의 일도 당연히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압박감을 제가 스스로 좀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더군다나 이제 직무가 마케팅 쪽이다 보니까 이제 숫자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막 지하철에서 숨이 안 쉬어지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정신과를 찾아갔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상담하고 나왔는데 진료비가 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0분에 7만 네, 원. 네. 바로 살짝 금융치료 받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네. 약간 뭐 그런 것도 느끼면서 뭐 회사 선배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이런 과정들을 겪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가는 과정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려고 노력을 했는데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쉽게 해소되진 않더라고요. 그게 뭐 6개월, 1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결국에는 우선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이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거는 나랑은 좀 안 맞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아예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 말고 예전부터 이제 비즈니스에 저도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제가 친분이 있는 대표님의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쉬고 두 번째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테리어 자재 회사였는데 회사 규모는 좀 작았지만 좀 더 제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더 좀 이전보다는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첫 번째 회사에서 느끼지 못했던 주도성을 내가 느꼈어요. 네네. 근데도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퇴사를 결심하셨던 어떤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제 삶의 Y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회사를 퇴사할 때는 좀 이 업이 잘 안 맞고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자 라는 그런 좀 단순한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더 제가 어떤 일을 진정으로 원하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깊이 깨우친 것 같아요. 사이먼 신에게 Start with Why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기업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what에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why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 인생에도 대입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what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거든요. 내가 이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때는 내가 다음에는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뭐 대기업을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마냥 그냥 이제 취업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왔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why?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 자체가 인테리어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괴리감이 있었어요. 저의 Y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주고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핏하지 않죠. 맞아요. 또 B2B 회사다 보니까 뭔가 회사 대 회사의 어떤 계약이 뭐 성사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저의 Y랑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회사도 좀 과감하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한 5년, 6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했었는데 저는 유튜브가 그냥 제 취미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영상 만드는 게 재밌고 이렇게 막 도전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재밌게 봐주다 보니까 이건 그냥 내 취미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은 따로야, 회사 일은 따로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좀 구분을 지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유튜브로서 얻는 그 기쁨이 제가 더 큰 거예요. 두 번째 회사를 다닐 때도 뭐 좋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해나가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죠. 성과가 바로바로 나니까. 네, 맞아요. 눈에 보이니까. 네,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짧고 너무너무 재밌게 일은 했는데 정말 뭔가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인 기쁨을 내가 이 일에서 찾고 있는가. 회사에서는 뭔가 좀 공허함을 느끼는데 또 집에 와서 유튜브를 할 때는 그게 더 재밌고,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내 업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진짜 더 늦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 번째 회사도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찌 됐던 간에 네. 내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회사 안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네. 퇴사를 하기까지가 네.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막 그런 말들 많잖아요. 퇴사하면 지옥이다. 그럼요. 그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31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 용기를 좀 잘 못 내겠더라고요. 아, 맞아요. 뭔가 도전하는데 예전에는 막 그냥 생각만 했으면 바로 도전을 했는데 이제 하나 둘씩 따져보게 되고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조금만 더 늦으면 진짜 내가 원하는 일에 도전할 수 없겠다. 오히려 지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모아둔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잃을 게 없을 때 빨리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만 하던, 내가 사업을 해보고 싶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고. 직장은 왜 수입이 좀 있으셨나요? 맞아요.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구독자 수는 한 6만 명 정도였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고정적이진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만 하면 회사의 월급 정도는 한 번 더 받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이 네.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네. 좀 퇴사를 용기 있게 한번 저질러 볼 수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딱 한 번인데 이제 회사 외수익으로 월천이 꽂힌 적이 있습니다. 와, 이거 되는 거 아닌가? 나 회사에 있을 이유 없지 않나? 물론 이제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었지만 뭐 그런 것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꼭 돈을 회사를 다녀서만 버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퇴사를 결국 하셨잖아요. 네네. 퇴사를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상상이랑 달랐던 네. 퇴사 후의 현실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이제 제로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퇴사를 이제 결심하고 퇴사를 준비할 때는 행복 회로를 돌리잖아요. 내가 회사 그만두면 이 모든 시간을 나한테 온전히 쏟을 수 있고 내가 퍼포먼스도 더 나고. 그렇죠. 뭐 출퇴근 안 해도 되고 내가 일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1인 사업가이자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들어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 일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혹은 제가 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뭔가 나만의 비즈니스를 일구어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인생의 선배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놓고 퇴사를 하라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죠. 진짜 저도 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퇴사를 한 다음에 네. 저는 어쨌든 유튜브를 키워봤던 경험이 있고 네. 개인 채널이나 회사 채널 브랜딩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더 빨리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더 뭐 빨리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나를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죠. 계획한 대로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정말 미친 듯이 불안한 거예요. 네네네. 한국 타자님도 네.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불안하기는 아직도 불안해요. 여전히 불안하고 저도 이제 퇴사 후에 무언가를 뚜렷하게 뭐 이루어 놓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함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빨리 실행하는 것. 맞아요. 뭔가 사실 불안한 게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들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무작정 좀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시작해 버리면 이제 뭐라도 나오잖아요. 안 되면 차라리 안 되는 걸 보는 게 나아요. 근거가 쌓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불안할 때는 그냥 살짝 좀 지르는 스타일. 약간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랑 미팅을 잡아버린다든지 정말 되돌릴 수 없게끔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진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퇴사한 다음에 네. 반응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네.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미친 듯이 불안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불안감 생기면은 네. 처음에는 막 여행도 가보고 막 회피도 해보고 해봤는데 네네.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 그 다음날 되면은 더 불행해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불안할 때면 그냥 무작정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노트북 열고 컨텐츠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기획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더라고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 어떠한 반응도가 나오고 그 반응도에서 변화가 생기고 네. 그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가 되더라고요. 네. 아마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네. 퇴사를 지금 하신 다음에 불안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저는 꼭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뭐든지 저질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불안함 속에 있으려고 퇴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 네, 네. 나만의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네. 분명히 퇴사를 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있어요. 네, 그게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 진짜 해외여행을 갈 거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일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 또 진짜 막 무모한 도전을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결심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에 생각했던 것들을 진짜 한 번은 해봐야 돼요. 네, 그거를 계속 고민으로 남겨두다가는 또 현실이라는 또 벽에 부딪혀서 또 취업을 찾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질러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지르신 한국타자님은 네. 지금 어떤 걸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쨌든 저의 Y에 좀 충실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뭔가 너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인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그냥 컨텐츠 PD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나영석 PD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기획하고 출연하고 다 하잖아요.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뭐 내가 그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 방향성대로 기획을 하고 내가 직접 출연도 하고 도전을 하면서 한국타잔이라는 채널을 잘 키워나가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퀄리티에 대한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도전이라는 그 콘텐츠에 좀 집중해서 유튜브를 좀 잘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퇴사한다면 또 유튜브 하냐? 그렇죠. 이제 유튜브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느낄 거예요. 유튜브 그 컨텐츠 자체 하나로서 끝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인 것 같아요.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시대는 진짜 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많은 갈래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지 않았나. 제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걸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좀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네. 중요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느낀 건데, 애매한 거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많은 거를 해보고 싶다 보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도 나름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애매한 건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나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뾰족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경쟁력이 있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한 거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나만이 줄 수 있는 그 가치, 그걸 정의하는 것이 곧 퍼스널 브랜딩이라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이 사람이 연상되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퇴사, 네. 아니면 도전, 아니면 뭐 자기개발, 아니면 퇴사 후 퍼스널 브랜딩, 네. 이런 키워드들을 수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네.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세상이. 그렇죠. 정보도 쏟아지고 네. 상품 서비스도 쏟아지는데 네. 사람들의 피로도를 낮추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뭔가 어떤 장치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가 아니라 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 이런 거를 콘텐츠에서 쌓아나가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놈만 패셔야 됩니다. 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유호성 배우가 나는 한 놈만 패라고 하면서 패싸움을 할 때 한 놈만 패요. 그걸 보고 이제 다른 패거리들이 이제 쫄아가지고 건드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곧 그 퍼스널 브랜딩과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 난 이것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줄 수 있고 쟤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어. 요즘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필요한 그 문제점 딱 그거 하나만을 오직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걸 원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정말 잘하는 분야가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만 정말 깊게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만이 정답이라는 그 편견을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아쉬운 게 나는 회사를 무조건 다녀야 돼. 회사를 통해서만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라는 그 좀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더 연봉이 높은 회사, 좀 더 뭐 복지가 좋은 회사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찾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만이 이제 정답은 아니다. 회사를 다닐 것이냐, 퇴사를 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즐거운지,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의 Y에 부합하는지,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를 오면서 한 가지 느낀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잖아요. 퇴사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커밍손님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나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컨텐츠를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질문들을 나라면 어떻게 좀 행동했을까? 나라면 여기서 어떤 답변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스스로에게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더 이상 이제 회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퇴사도 don't think just do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싫어하는 일을 해도 불안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불안하다고 한다면 네. 좋아하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한번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물론 뭐 무기한으로 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줬었거든요. 네. 1년 안에 내가 회사나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커밍손이라는 브랜드에서 100만 원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재능이 없는 거다. 그러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것처럼 본인한테 어떠한 하나의 딱 그 마지노선을 주고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올인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인생을 길고 솔직히 1년? 그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살면서 1년쯤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정말 내 마음대로 혼신을 다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엄청 불안하고요. 네. 엄청 초조하고 그러겠지만 맞습니다. 퇴사가 답이야 네. 라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네. 이걸 회사 밖에서 한번 진짜 내가 1년 동안 갈아 넣어보고 싶다. 확신이 생기시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네. 한번 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전부터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다이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다이어리가 아니라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Y에 맞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나만의
다이어리를 한번 출시해보자 라는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2024년의 마지막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